신인류는 억압에서 시작되었다. 인구 감축 아젠다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하여 인간의 진화, 해충을 박멸한다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을 만들어 바퀴벌레 약의 매출은 왜 줄지 않고 늘어만 갔을까? 자, 그러면 쥐를 죽이는 쥐약은 어떤가? 그들 중 아주 소수이겠지만 그 독한 독약을 먹어도 버틸 수 있는 멀쩡히 돌아다니는 개체들이 생겨났고, 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독의 면역이 생겨난 개체들끼리의 번식으로 인해 애써서 만들어 놓은 바퀴벌레 약과 쥐약은 그냥 그들의 식량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게 되었다. 몸이 아프고 염증이 있을 때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해 준다.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그 양이 늘어날수록 더 양을 늘려가야 한다고 하니, 그리고 이게 또 위험한 게 더 이상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든 곤충이든 동물이든 다들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험을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다. 바다의 물고기 중에 보고라는 아이는 그 독이 너무도 치명적이라 귀여운 겉모습만 보고 달려드는 그런 물고기는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네. 그러나 몇몇 돌고래와 범고래는 그 보고를 사탕처럼 살짝 씹어서 그 독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때 마약을 맞은 것처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더라. 물론 하루에 보고를 한 10마리 먹어댄다면 죽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독의 양을 조절하여 그 독 있는 물고기가 있으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는 그 고래들의 조상 중 어떤 개체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여 그렇게 이어져 온 건 아닐까? 물론 유독 독에 약한 개체는 보고로 장난치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메뚜기 때에 수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농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메뚜기를 잡아먹는 천적으로는 거미, 사마귀, 여치, 잠자리, 파리매, 여러, 새 등등 수없이 많은 개체들이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지만, 줄어드는 수보다 늘어나는 수가 많았기에 물론 천적이 더 많아져서 그들이 멸종할 수도 있겠으나, 메뚜기 한 마리가 알을 낳는다면 그 암컷 한 마리가 600개 이상을 낳는다고 하니 그 천적들은 조금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 이제 오신 그대가 가장 궁금해할 인간이란 종에 대해 생각해보자. 계속 그 수가 늘어만 왔던 이유는 딱히 천적이란 게 없었기에 중간중간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인간들이 죽곤 했으나, 그래도 그 질병을 이겨내며 약을 개발하여 질병의 위협에서 잠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렇게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증가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되었는데, 이유를 보자면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다. 인간이 많아서 이 지구별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가축이 방구를 껴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니 가축의 수를 줄여야 한다. 식량 재배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자꾸만 늘어나니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어 식량 생산을 줄여야 한다. 식량 생산이 줄면 아이를 덜 낳게끔 정책을 펼치고 돈 벌어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인구 늘어나는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인간이 메뚜기처럼 알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니. 그렇지만 태어나면 그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테러,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쉽게 죽어버리지 않는 것 또한 인간이기에, 그렇다고 인간들을 잡아먹는 그 무언가를 이 세상에 풀어놓는다? 그런 결정은 과연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자신 또한 인간인 것을, 그런데다 지 혼자만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던가 그런 상황이라면 인간의 천적을 만드는 행위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게 있는, 그 가족을 무시하고 지낼 정도로 정이 없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은 몇 안 되기에 살면서 만나게 된 이웃, 어린아이, 옆집에 사는 부부의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무자비하게 인간들의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괴물을 만들어 이 땅에 방치한다는 것은 악마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무의식이 경고하여 그런 행위, 누군가에 의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류를 생각하는 그 누군가 또는 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막아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다. 괴소리 시작해볼게. 생물종은 번성하다, 멸종하다, 또다시 번성하고 멸종하고를 반복한다고 배워왔어. 그래, 왜 그런 교육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만약이라도 인간종의 종말이 다가온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인간종을 가축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어떤 존재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추측해 본다. 그 수가 적을 때 인간에게 해를 주는 그 어떤 곤충은 천연기념물이랍시고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인간들 또한 그 수가 적었을 당시 그런 보호를 받으며 그 전능한 신의 존재는 아기가 어디 넘어져 다칠까, 어떤 병에 걸려 크게 상할까 해서 보호하는데 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었지. 그렇게 오냐오냐 하며 인간 종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 지구별에 매장되어 있는 그 지구 땅의 피 또한 마음껏 뽑아 쓰게 되었지. 모기가 피 좀 빨아간다고 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 모기의 수가 수백, 수천, 수만 마리라면 얼마나 많은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게 될까. 석탄과 석유를 그렇게 뽑아 쓰게 되는데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생성되는 양이 쓰는 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기가 왔을 땐 그 생명체는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지. 어느새 인간의 수는 80억 명 이상을 넘기게 되었고, 전기와 석탄을 더욱 많이 쓰게 되어 이 지구별에 살과 피를 더욱더 뽑아 써야 할 상황이 되어 이를 지켜보고만 있던 신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중간중간에 인구수를 조절한답시고 질병을 퍼뜨렸고, 물론 신이란 존재가 직접 그 질병을 만들어서 살포하고 그런 유치한 짓을 부지런하게 하지는 않았지. 신님에 부하되는 집단이 있었고, 이들은 진정한 신님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집단,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들 또한 신의 하수인 집단에서 파생되어 내려온 그런 조직 중 일부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게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 인간들 스스로가 질병은 예방한답시고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병을 살포하게 되었고, 이는 잠깐이나마 인구 증가를 멈춘 효과는 있었으나 신님이 원하는 만큼 이 지구별에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는 정도는 아니었지. 이제 신의 뜻에 따라 이 지구별을 수호한다는 명분 하에 그 신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는 조직에서 당장에 인간들이 죽어나가서 인구수를 줄이는 방법 말고, 예전에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또한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지만, 그 전쟁 때 사용된 핵무기로 인해 이 땅의 피해가 더 컸고 이 지구 땅의 수명 또한 줄어들게 되었으니 인구수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어 이제는 핵을 사용한 전쟁은 금지하게 되었지.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축은 크나큰 부작용을 낳았으니 이제 사용할 카드는 질병과 그에 대한 예방, 바퀴벌레 약을 바퀴벌레들에게 스스로 먹게끔 하게 만든 거야. 참으로 잔인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전쟁으로 인한 인구수 조절은 한계가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이렇게 신의 뜻을 받들은 어쩌면 인간들에게 악마가 되기를 자처한 그 집단들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들을 개량하게 되었고, 이것들 중 인구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할 수 있는 가공할 질병이 있었는데 아직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에 있고, 이는 너무도 낮은 온도에 보관하여야 했기에 혹시 모르는 테러와 전기 공급이 끊겨 그 보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 장소, 전기가 없어도 최소 영하 20도를 유지하고 있는 남극의 지하에 보관되게 되었고, 예전에 남극 조약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남극 땅에 함부로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게끔 약속이 되어 있으니 심지어 그 땅 하늘에, 그 하늘 쪽에 비행기 또한 다니지 못하는 그런 통제구역이 형성된 거야. 신의 하수인들 또한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종이었으니 이 뭔 말이냐고. 자, 잘 생각해봐. 인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신의 대리인이 악마가 되길 자처했다고 했어.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 총을 쏴서 해야 할 수도 있겠고 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과연 지 또한 인간인데 엄마 뱃속에서 자라났고 자식 또한 있을 그런 인간이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잔인하다,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다, 이런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그 나약한 마음은 아무리 철면피로 태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무의식에 알려주려고 노력하게 될 텐데, 기계가 아닌 이상해야 그것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인구 감축을 노력하기에는 나약한 인간의 정신, 그렇다고 인공지능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질병으로 인한 인구 감축보다 인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이 지구별에 해를 끼치는 해충 같은 인류를 박멸하게끔 AI 스스로가 악마화되어 그렇게 종의 멸종을 이끌지 모를 일이었기에 인구 감축 시나리오에 그 신의 대리인 집단의 일원으로 AI를 참여시키지는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지. 지들도 죽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서서히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질병은 뭐 꾸준히 살포하겠지만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맞추는 백신에 집중하게 되었고, 수많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수명을 깎아먹는 그 백신을 맞게 되어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자손들 또한 불안전하게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런데다가 여기에 힘을 받은 유전자 조작된 식량은 이들의 불안전한 신체라는 불에 기름을 얹은 꼴이 되었으니, 이제 인간은 예전에 건강한 그 인간종이랑 전혀 다른 나약한 또 다른 종으로 변해가게 되었는데, 자연스럽지 못한 음식과 자연스럽지 못한 질병, 그것들을 예방하겠다고 만들어진 백신의 수많은 약, 이것들로 인해 인간족은 서서히 변해갔고 그 수는 한없이 줄어들게 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 어떤 종은 새로 태어나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와 같은 그 자연스러움이 연출되는, 아니 그런가 했다. 착각이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느끼게 될 것은,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과학과 의도적인 움직임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바퀴벌레 약과 쥐약을 그렇게 많이 살포했는데도 살아남은 개체들은 더더 강인한 자손을 만들게 되었다는, 그렇게 그 어떤 대응도 못할 불리한 입장에 놓였던 쥐와 바퀴벌레도 그 독약을 극복하여 종의 보존을 이뤄가고 있는데, 과학력이 발달한 인간은 그런데다가 그냥 가축처럼 길러지게 그렇게 조용히 얌전히 도축될 날을 기다리며 스스로가 무덤으로 들어가게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는 복잡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란 종은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서서히 거부하게 되었고, 뭐 그렇게 거부한 인간들은 수많은 탄압을 받아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 못해 정말이지 원시인처럼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까지 이루게 되었고, 이들이 관심 갖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는 그 수많은 독약을 극복한 신체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자, 신이란 존재가 직접 이 인구수를 조절하게끔 힘을 썼다면 분명히 인구수는 조절되었을 것이고, 그 수를 정해 놓았다면 원하는 인구수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대책 또한 잘 마련하여 시스템화를 이루었을 거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인구수 감축을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신의 유전자를 소량으로나마 더 받은 인간 위에 다스리는 그들, 신의 유전자 일부를 받았기에 그들의 수명은 태초의 인간처럼 최소 500년은 되었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인간들을 통치하며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 나름의 똑똑함을 보였으나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 그 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내성이 생겨서 슈퍼박테리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독약을 아무리 살포하여도 그것을 식량 삼아 더더 번식하게 되는 여러 잡초들도 보게 되었지. 원래부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종들이었으나 누군가의 조작으로 인해 더더 강력해지는 해충들은, 뭐 그 중에 가장 강한 종은 뭐가 있겠는가? 바로 인간. 수많은 독과 질병을 극복해낸 신인류는 뭐 태어났을 땐 너무 나약하고 이상 증세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질병과 백신의 개발 또한 열심히 한 그들이었으니, 다른 한편으로는 완벽한 종의 보존을 위해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으나 자식을 낳고 가족을 갖게 된 신의 하수인 몇몇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신인류의 탄생이라는 신의 분노를 살 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게 된 신인류는 지금껏 부모 세대들이 받아들인 여러 극독과 약으로 가장한 독약과 유전자 변형된 식품, 그리고 태어나서 받은 시술로 인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의 길이를 조절하는 도구로서 소용없는 상태가 되었다. 물론 인류는 수없는 질병과 독약들로 인해, 그리고 삶에 대한 미련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잔인한 환경 조성으로 인해 자녀를 거의 낳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그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으나 인구수는 80억 명이 넘어갔었으나 이제 30억 명 이하로 줄어든 상태. 아직도 25억 명은 더 줄여야 신님이 생각한 그 인구수를 맞출 수 있을 텐데 하며 무리하게 여러 약들을 만들어 무지한 인간들에게 투여하다가 그렇게 신인류가 탄생되는 나름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지. 신에게 받은 유전자의 약은 신의 하수인들이 월등히 많아 그들의 수명은 500년을 넘기게 되는 반면에, 일반 인간들의 신체에 깃든 신님의 유전자는 그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약한 상태라 인간종의 생명력은 길어야 200살을 넘기지 못했고, 거의 100살 다 될 쯤에 그 생명 에너지가 거의 빠져나간 상태. 그런데 신의 하수인들이 더 빠르게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
또 다른 여러 유전자 변형한 음식물과 더 강력하게 개량된 질병, 그에 맞는 백신을 수많은 인간에게 살포하다 보니 우연히 그 순간 임신 상태였던 여인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고, 엄마에게는 치명적으로 보였으나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는 그 치명적인 것들이 엄청난 면역력으로 더해져 신체에 내재되어 있던 신의 유전자를 깨우기에 충분한 그런 물질로 변환되었다는 불편한 진실. 태어난 이들 중 신의 하수인들이 아무리 뿌려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일수록 강해지는 특수 개체들이 생겨났으니 이를 신인류라 칭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줄이고자 했던 인구수는 또다시 늘어만 가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니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인구수 조절은 되겠으나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신인류를 바라보자니 연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간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던 권력자 집단, 신의 유전자 함량이 보통 인간들보다 더 진하게 있다고 하여 그렇게 차별을 두어 인구수 감축에 별 죄책감은 없었으나, 이제 태어나기 시작해 자라나는 이들 중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보다 신의 유전자를 더 진하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자꾸만 생겨나니 어쩌면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족의 탄생을 바라보는 그들은 그렇게 신의 유전자에 목을 메었는데, 그 존경하는 신의 핏줄에게 함부로 할 수 있었겠는가. 더 이상 인구수 감축을 원치 않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반면, 시간이 더 흘러 수많은 인류를 상대해야 할 위험한 시기가 오기 전에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살포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는데, 인간이 인간을 해하여 또다시 그 인간은 또 다른 인간들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공격하여 감염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좀비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은 그 고유의 종을 바꾸게 되는 절망적인 상태의 연출. 그렇지만 수많은 독과 여러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드는 인간이란 종족에게는 신의 유전자가 소량이지만 있었으니, 이들 중 신인류라 칭하는 신의 유전자를 월등히 많이 보유한 개체들은 좀비 바이러스의 장점만 흡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의 연출. 대부분의 인간들은 좀비가 되어 의식을 잃고 주변에 움직이는 모든 유기체들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그런 괴물이 된 반면에, 좀비 특성 중 장점만 받아들이게 된 특수 개체들은 그 수명이 500년을 갔던 게 자신들이 영면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신체를 갖게 되었고, 이는 신의 유전자에 내재된 이능과 좀비 바이러스에 포함된 변형된 신의 유전자와의 결합으로 인한 이상 개체의 발생. 과연 신은 이 땅에 다시 방문했을 시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인가. 신의 대리인에 비해 월등한 신체와 안정된 영혼을 갖게 된 소수의 신인류는 좀비화된 인간들의 치료를 위해 그 긴 삶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신의 하수인이라 불렸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내도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어. 하나, 둘 치료되는 인간종은 치료된 후 신체에 내재되어 있던 신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신의 대리인 집단의 이들보다 더 많은 신의 유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니 이들의 수명 또한 1000년을 살게 되었고, 이제 이 땅에 그냥 평범한 인간은 거의 없는 상황. 아니지, 이렇게 진화하였으니 어쩌면 신에 가까운 존재가 더 늘어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제 인간들을 함부로 통제했던 그들 또한 그들이 바퀴벌레 취급했던 인간들과 어우러지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수를 줄이기 힘든 인간종은 탄압하고 핍박받을수록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신의 유전자가 반응하여 영혼의 성수도 또한 꾸준히 이루어가게 되니, 그 수가 줄면 질이 향상되어 또 다른 신인류가 태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 타임머신 타고 온 미래의 후손은 과거, 아니지 우리에게는 현재인 이 척박한 지구 땅에 와서 그들이 원하는 조치를 하는 게 가능은 할런지. 아이고, 그냥 막 떠들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봤는데 잘 안되네요. 어떤 뉘앙스로 떠들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판단하여 여기서 끊을게요. 인구 감축 아젠다에 대한 생각,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상상이 있다면 댓글에 흔적을 남겨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새손가락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